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길러야 할 지능. 자, 7번째 시간이에요. 대인관계지능. 우리 대인관계지능을 Interpersonal Intelligence라고 그러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인터가 이제 사이에 간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인관계지능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 타인의 욕구와 동기, 의도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타인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대인관계 지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고 리드하는 능력입니다. 자, 좀 더 높은 수준에 가면 이 지능은 타인이 감추고 있는 그 사람의 욕망이나 의도까지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 또 기질, 동기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종교 지도자라든지 상담원, 교사, 또 정치인, 성공적인 판매원, 임상가, 사상가 이런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재능입니다. 그리고 지능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공통점이 있죠. 이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대면해서 어떤 직업을 갖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다 이런 분들도 사람을 대면하잖아요. 상담원, 카운셀러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선생님은 특히나 아이들을 대면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죠. 자, 성공적인 판매원들 이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야지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임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클리닉 하시는 분들, 또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 지능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교사는요, 여러분들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또 어떤 과목이든지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이 대인관계 지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다이크가 언급한 일종의 사회적 지능과 유사한 능력입니다. 왜 사회적인 지능일까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능이죠. 어떤 그 의도, 감정,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 관계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뇌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보면 전두엽이 있어요. 그 이마에 이쪽에 앞에 여기가 이제 우리 전두엽이라고 제가 앞에서 두뇌 이론할 때 다 얘기를 했어요. 대인관계 지능에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전두엽인데, 자, 이 전두엽이 손상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격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죠. 그래서 치매의 종류가 있는데, 그 알츠하이머 있잖아요. 그다음 픽스 이제 이 두 종류를 보면 알츠하이머 병은 두뇌에 뒤에 이렇게 있는 후두엽 있죠. 뒤에 우리 이렇게 뒷꼭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후두엽에 손상이 가면 이 알츠하이머 이제 이 그 치매가 걸리면 공간력 뒤는 이제 시각적인 것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또 논리력, 언어적인 능력에 치명타를 가져옵니다. 전두엽하고 또 관련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외모가 반듯해요. 그리고 자기 실수를 알아서 사과도 할 수 있어요. 그 사회적인 관계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치매의 형태인 픽스 병을 알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전두엽 손상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후두엽보다는 전두엽의 그 손상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를 갖는데 참 지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인간에게만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대인관계 지능을 결정하는 두 가지 생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대인관계 사회 지능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하고 이제 친밀한 접촉을 가짐으로써 무난한 유아기 시절을 보낸 아이들은 대인관계, 사회지능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스킨십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엄마가 아이를 굉장히 친밀하게 이게 라포 형성도 해주고 스킨십도 잘해주고 또 이제 엄마하고 이제 꼭 이렇게 같이 그 어린 시절에 이제 해야 되는
그게 뭐죠?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엄마하고 친밀감, 어태치먼트, 애착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사회관계 진흥을 좋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어태치먼트가 어렸을 때부터 잘 된 아이들은 이 대인관계 지능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빨리 이렇게 격리되는 거, 세퍼레이션 될 경우에는 대인관계 지능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 그 인터랙션을 하면서 상대적인 중요성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면 뭐를 중요시하느냐면 집단 응집력, 같이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응집하는 거, 그 힘 있죠. 또 지도력, 조직력, 결속력,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사회적 기능인데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지능이 좋다고 그러는 거죠. 자,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이해하고 또 그들의 감정과 행동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바로 이런 사회적 기능이 앞에 있는 것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지능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능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생님에게 꼭 필요한 지능이 제가 이제 대인관계 지능이라 그랬는데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마주치는 그런 직업을 갖는 사람은 대인관계 지능이 좋지 않으면 절대 자기 분야에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40대 이후에 우리 그 성공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잘하느냐 아니냐 이거라 그래요. 자, 어릴 때 성공 기준은 뭐예요? 두뇌에서 어떻게 그 아이디어,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되면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되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돼서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 네트워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유연하게 어울리고 대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이 편안함을 느끼나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세요? 그러면 이 대인관계 지능이 좋은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는 이 모든 능력이 바로 이 대인관계 지능이 좋은 사람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인관계 지능의 특징은 어떨까요? 자, 유아기 때 보면 낯선 사람들하고 빨리 친해져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사람들하고 되게 빨리 친해져서 이렇게 친구를 금방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 지능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혼자보다는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도 같이 가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 사람이랑 같이 어울려서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친구들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중재자의 역할에 서는 사람이 이 지능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 또래 사이에서 항상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싫어하는 걸 잘 안 하는 거죠. 자, 집에 손님이 오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집에 손님 오면 귀찮죠. 그런데 이 사회관계 지능이 좋은 사람은 집에 손님이 오면 막 이렇게 좋아하고 못 가게 하고 대접 잘해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복을 받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끊이지 않고 맛있는 것도 잘 내놓고 대화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관계, 대인관계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참 이 축복을 받기 좋은 그런 지능을 가진 소유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다른 사람의 그 느낌에 쉽게 공감을 합니다. 또 이제 혼자 놀기보다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놀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행도 같이 가고 뭐를 해도 같이 하고 사람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으세요? 그 사람은 대인관계 지능이 좋은 사람이에요.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것이 좋으세요? 여러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좋으세요? 물론 이제 장소와 그 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 시간들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대인관계 지능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물론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이해 지능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성찰을 잘하는 사람이고, 여러 사람이 같이 밥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회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능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잘 다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능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표정, 또 음성, 몸짓, 뭐 제스처 이런 거를 잘 읽어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거의 뭐 3, 4%밖에 안 되고 거의 다 비언어적인 그 제스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96%뭐 정도가 이렇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그러는데 민감하게 잘 일을 하는 거죠. 손을 딱 내밀면 뭘 달라는 건지 손을 잡아달라는 건지 같이 있고 싶다고 호소하는 건지 그냥 안다는 거죠. 금방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읽는 사람들이 대인관계 지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터퍼스널이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이 관계를 좋게 하는 지능이죠. 타인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파악하고 그런 상태에 적절히 반응합니다. 또 그런 상태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인관계 지능의 소유자라는 거죠. 자, 유능한 정치가 또 지도자,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능이고요.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만나면 막 그 휴대폰 번호도 받고 주소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네트워킹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인관계 지능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대인관계 지능을 좋게 해줄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극화놀이 하잖아요. 드라마틱 플레이를 할 때 그 롤 플레이를 할 때 말이에요. 역할을 막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그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릴 때부터 길러주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해요. 그럴 때 협력이나 자, 경쟁을 배우면서 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그 이겼을 때 자, 너무 좋아하면 상대편의 미움을 받아요. 그죠? 그런데 경쟁을 하면서 또 배우는 게 있어요. 또 졌을 때 우리가 또 실패했을 때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팀이 졌을 때 이제 그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기르기 때문에 자, 이런 그 운동을 할 때 스포츠 같은 거 할 때 다양한 스포츠를 해보면서 협력도 하고 자, 경쟁도 하고 그러면서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길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 예. 밥을 이제 같이 먹으면서 대화도 하면서 함께 있는 거. 자, 이런 활동들을 좀 해주면 좋고요. 자, 그리고 유치원에서 이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잘 들려주는 엄마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현재의 아이의 친구하고 관계가 어떤지 사회성 발달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과 또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고요. 자, 자기 주장, 인시스트라고 그러는데 자기 주장은요 고집 부리는 거하고 틀려요. 자기 주장은 막무가내로 이렇게 주장을 부리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때리면 나는 아프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인시스트예요. 그러니까 때리지 말고 말로 말해줘.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동화책 또 TV 어린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사회적인 행동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동화책에 보면 거의 다 권선징악이잖아요. 선은 우리가 다 좋아하고 악은 싫어하는 거죠. 그건 뭐 누구나 다 사람들이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친사회적 행동은 어떤 거냐면 소셜 비헤이비어예요. 그러니까 소셜 비헤이비어는 사회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그래서 프로가 붙어서 프로소셜 비헤이비어면 이 친사회적인 행동인데 남을 돕는다든지
나눈다든지 양보하는 거, 또 이 사람들한테 뭘 주는데 거저주는 거예요. 또 격려하고 협동하고 자기 주장하고 또 위로하고 또 동정하고 봉사하고 구조하고 안심시키고 관용 베풀고 이타성, 또 친절하게 대하는 거, 교환하기, 방어하는 거. 자기 이제 뭐가 물건이 이렇게 날아오면 그것을 딱 방어하는 거죠. 디펜스 하는 거죠. 셀프 디펜스를 딱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친사회적인 행동이에요. 자, 부모는 옳고 그름을 알게 해서 일관성 있게 생활습관 지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규칙이 뭔지 또 예의 범절 같은 거, 자, 이런 지도를 해야 되죠. 또 내가 남의 입장이 되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뭐 위인전 이런 거 책에서 보면 그 사람을 닮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보여주고 뭐 비디오도 영상도 보여주고 직접 그런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또 다른 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이런 지능은요 엄마가 길러주는 거예요. 엄마나 교사가 길러주기 때문에 원에서도 교사들이 위인전 같은 것도 많이 들려주고 책도 준비해주고 이런 영상도 이렇게 마련해서 주시면 훨씬 이런 지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또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어 보는 거, 또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 자, 왕따라는 그런 우리 사회적 문제, 이지매 있죠. 이런 것은 대인관계 지능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놀리고 동조하고 또 이것을 당했을 때 호소하거나 해결할 방법을 이제 못 찾고 혼자 앓는 이런 문제, 이것은 대인관계 지능이 길러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이제 이 왕따를 안 당하고 살려고 하면 어릴 때부터 반드시 길러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중지능 그 이론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인관계 지능은 우리 다중지능 이론이라 그랬죠. 여기서 누리과정에서는 사회관계에서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관심 갖기, 여기 내용 범주에 다 속하는데, 나를 알고 존중하기 한번 보세요.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고 나이를 스스로 하고 나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잘 표현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관련이 돼 있고요. 더불어 생활하기에는 친구하고 가족이 들어가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죠. 그래서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고 협력하고 또 친구와 이 갈등이 생겼을 때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서로 다른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존중해주고 또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약속 규칙에 이런 거 그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 공공규칙도 있고 이런 것을 필요성을 알고 지키는 거. 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그 인성에서 사회적인 영역, 인지적 영역 뭐 이제 이게 다 있는데 사회적인 영역에서 이제 돕고 나누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예절 잘 지키고 친절 베풀고 교환하고 격려하기, 친사적인 행동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인내심이나 절제나 책임감, 약속, 규칙 준수는 정직하고 이런 것은 또 인지적인 면에 이 양면이 다 이제 갖춰지는 그런 사람이 이제 사회지능이 좋은 사람이죠. 또 사회관심갖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거 알아보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다양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인관계 지능에서 이렇게 정진할 수 있는 활동을 앞에서도 살펴봤는데 어떤 그 대화가 있으면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같이 협동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콜라보레이션 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이요. 사회관계, 대인관계 지능을 좋게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하고 이제 1대1 대면하는 그런 활동, 공감하고 또 프로젝트 이 수업 자체가 정말 사회관계를 좋게 하는 지능이고 역할극을 해본다든지 친구 잘 사귀고 또 남의 입장이 되어보고 극화놀이를 잘해보고 또 리더의 역할을 한번 이제
그 아이들 가운데서 놀이 때도 리더 역할 한번 해보게 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럼 관련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사. 당연히 이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교사를 할 수 있고 또 목사님, 카운셀러, 또 교수, 또 심리치료사, 정치가, 종교 지도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상담하는 카운셀러, 외교관, 임상가, 우리 그 클리닉 하시는 분들 있죠. 또 성공적인 판매원, 이런 사람들이 대인관계 지능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사회관계 지능에 대해서 대인관계 지능, interpersonal intelligence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인관계 지능이 콜, 사회관계 지능, 사회지능이에요. 여기서는 사회가 들어가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 그래서 이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사람을 대면해서 하는 일에는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뭐 경영학도 관련 있고요. 뭐 임상, 판매, 교육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기 싫어도 길러야 되는 지능이 있는데 바로 언어 지능, 논리 수학 지능, 바로 사회관계 지능, 이 지능이에요. 대인관계 지능 꼭 길러야 돼요. 쌤들도 보면 이렇게 좀 애교도 있고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말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들어주고 선생님이 자기 일만 하지 않고 남 일도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사람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회지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지능이 좋은 사람들이 조직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또 리더가 되고 또 선생님도 이제 그런 선생님이 돼야 아이들을 또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쓰고 아이들도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길러주고 원에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는 좋은 모델링이 되어주는 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자체가 먼저 이 사회관계 지능이 좋아야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우리 역할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intrapersonal intelligence, 이게 이제 자기 이해 지능이거든요. 자기 이해 지능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